안녕하세요. 한준TV 김진선입니다. 매주 코리안 리거들의 활약이 눈에 띄는 가운데 오늘 새벽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 리그 두 번째 도움을 기록하면서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됐고요.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 이적 이후 처음 치른 도르트문트와의 대여 클라시코에서 클린시트와 함께 기분 좋은 4대0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의 활약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울브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와 경기를 치른 울브스는요, 선제 실점 이후 후반 황희찬 선수의 도움으로 동점골을 성공시키는 데 성공했고요. 분위기 반전까지 성공했지만 경기 종료 직전 페널티킥을 내주며 2대1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승리가 없었던 셰필드는요, 홈에서 극장승을 기록하게 됐고 이번 경기로 첫 승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셰필드는 3-5-2 포메이션을 가동했고요. 울브스는 3-4-2-1로 맞섰습니다. 에이스 페드로 네트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2m 장신 공격수죠. 칼라이지치를 최전방 공격수로, 그리고 왼쪽에 황희찬, 오른쪽에 쿠냐로 공격 라인을 구성한 울브스입니다. 경기 장면 보며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11분 황희찬과 세메두의 연계 플레이가 돋보였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2대1 패스 과정에서 황희찬이 세메두에게 슈팅 공간을 만들어주는 패스를 전달했는데 세메두 선수의 슈팅이 골문이 아닌 관중석을 향해 골대 위로 날아가면서 아쉽게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어 전반 16분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침투하는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저돌적인 움직임을 통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의 공을 재차 뺏어냈고 크로스까지 올렸지만 아쉽게도 수비 맞고 골라인 아웃이 되면서 슈팅 기회까지는 연결되지 못했던 울브스입니다. 전반 25분 황희찬 선수의 연계 플레이가 또 돋보였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칼라이지치에게 내준 패스를 칼라이지치가 뒷발로 황희찬에게 다시금 내줬고요. 황희찬의 박스 앞쪽까지 뛰어 들어가면서 오른쪽 쿠냐를 바라보고 절묘한 스루 패스를 내줍니다. 다만 쿠냐의 슈팅이 골키퍼 손끝을 스치면서 골대 위로 떠버렸고요.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전반 32분에는 황희찬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죠. 절묘한 접기 동작이 한 번 더 나왔는데요. 칼라이지치에게 패스를 받은 황희찬 선수가 접기를 통해 상대 수비수를 또 속여냈고요. 슈팅까지 가져갔으나 발에 빗 맞으면서 또 정확도가 떨어졌고 수비수 맞고 굴절되면서 아쉽게 골문으로 향하진 못했습니다. 전반 38분에는 황희찬 선수의 수비적인 부분에서 빛나는 장면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올 시즌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적극 가담해주면서 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황희찬 선수인데요. 이 장면도 보시면 황희찬 선수가 상대 선수 2명 사이에서 볼을 따냈고요. 이후 세메두에게 연결해줬습니다. 세메두가 쿠냐에게 패스를 내줬고 다시금 뛰어들어가는 세메두를 향해 쿠냐가 한 번 더 볼을 전달해주는데요. 다만 여기서 세메두 선수가 직접 슈팅을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장면이 하나 연출됩니다. 세메두에게 볼이 왔고 세메두가 직접 슈팅이 아닌 아인트 누리에게 패스를 내주는데 이때 볼이 살짝 흘러가면서 누리가 슈팅까지는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세메두가 누리에게 패스를 내준 것도 좋았으나 직접 슈팅을 가져갔더라면 또 한 번 골문을 노려봤을 수 있기 때문에 세메두의 판단력이 조금은 아쉬웠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 42분에는요. 쿠냐 선수가 돌파한 이후 세메두에게 내줬고요. 세메두가 칼라이지치를 보고 이번에도 크로스를 낮게 내줬으나 패스 미스가 발생하면서 이번에도 완벽한 공격 전개에는 실패한 울브스였습니다. 전반 기록을 살펴보면요. 울브스의 점유율이 62%였고요. 슈팅도 7대1로 우세했고요. 빅찬스도 2개를 기록한 반면 셰필드는 0개를 기록해서 경기 전반적으로 울브스가 우세했다고 할 수 있으나 득점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했던 울브스입니다. 이어 후반 시작과 동시에 셰필드는 울버햄튼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후반 1분 아처가 페널티 박스 아크 좌측에서 공을 몰고 전진하다가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윗구물을 스치고 관중석을 향해 날아가면서 득점까지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울브스가 셰필드에 밀리면서 황희찬 선수도 이렇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울브스는 전반에 경기를 주도하는데 반면 후반전은 셰필드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면서 선제 실점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72분 토티 고메스가 걷어내는 볼이 수비를 막고 굴절됐고요. 이 볼을 따낸 아처가 직접 돌파하면서 페널티 박스 아크 정면에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슈팅이 그대로 울브스 골대 위쪽을 맞고 골라인 안으로 들어가면서 선제 득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골 뒤처지게 된 울브스는 교체 투입한 벨레가르드와 황희찬의 합작한 동점골로 경기 막판 겨우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는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세메드의 크로스를 황희찬이 감각적인 패스로 박스 정면에 연결시켜줬고요. 이를 확인한 벨레가르드가 공을 잡은 뒤 오른발 가마차기를 시도했는데 수비 사이를 뚫고 셰필드 골망을 흔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동점골에 성공한 울브스는 경기를 뒤집기 위해 더욱 공세를 펼쳤는데요. 교체 투입된 파비오 실바가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크로스를 머리에 맞추는데 성공하지만 제대로 임팩트 있게 맞추지 못하며 골대 왼쪽으로 흐르고 맙니다. 이어 울브스는 경기 종료 직전 파비오 실바의 실수로 페널티킥을 헌납했는데요. 교체 투입됐던 실바가 울브스 박스 안 혼전 상황에서 상대 수비 발독에 공을 뺏으려다 파울을 범한 것인데요. 주심은 곧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이후 VAR을 거치면서 끝내 페널티킥이 인정되고 맙니다. 키커로 나선 노우드가 이를 오른쪽 상단 구석에 정확하게 꽂아 넣으며 셰필드의 2대1 승리를 장식하게 됩니다. 경기 종료 직전 극장골을 내주며 아쉽게 패배한 울브스지만 황희찬 선수의 활약은 돋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팀 내 최고 평점 1위를 기록하며 그 공을 인정받은 황희찬 선수고요. 소파스코어 기준으로도 7.1점으로 팀 내 최고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세세한 기록도 살펴보면요. 90분 풀타임 출전하여 도움 1개를 기록했고요. 키패스 4개를 기록했고요. 볼경합 5회 중 3회를 성공하는 등 사실상 오늘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팀의 패배를 면하지 못했지만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달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본인의 물오른 공격력을 가시했다고 할 수 있는 황희찬 선수입니다. 경기 막판 골을 내주며 아쉽게 결과까지 챙기지 못했던 황희찬 선수인데요. 이 아쉬움을 안고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노리는 황희찬 선수입니다. 마침 다음 경기는 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와 울브스의 황희찬 선수가 만나는 코리안 더비인데요. 이번 시즌 최고의 폼을 보이고 있는 두 선수의 만남에 많은 기대가 몰리는 상황입니다. 11월 11일 토요일 밤 9시 30분 울브스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고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 황희찬 두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는데 또 재미가 쏠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경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뮌헨은 도르트문트 홈에서 치러진 대여 클라시코에서 4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해리 케인 선수입니다.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고요. 김민재 선수의 첫 대여 클라시코는 완벽한 승리로 장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홈팀 도르트문트는 그레고리 코베, 율리안 리에르손, 니코 슐루토백, 마츠 훈메스, 마리우스 볼프, 마르첼 자비처, 살리우 웨즈잔, 율리안 브란트, 마르코 로이스, 도닐 말런, 니콜라스 필크루크로 선발 명단을 구성했고요. 바이에른은 마누엘 노이어,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우파메카노, 누사루 마즈라이, 레온 고레츠카, 콘라드 라이머, 르로이 자네, 자말 무시알라, 킹슬리 코망, 해리 케인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날 뮌헨 선발 라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우파메카노가 부상에서 복귀했다는 사실이고요. 마즈라이 역시 오른쪽 풀백에 나서면서 두 선수가 오랜만에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더리히트 선수가 지난 컵 경기에서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김민재 선수의 옆자리가 또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우파메카노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 호흡을 맞춰줬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장면 세세히 살펴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골망을 흔든 바이에른입니다. 전반 4분 자네가 올린 코너킥을 우파메카노가 헤더로 완벽하게 연결하며 선제골을 장식한 건데요. 오랜만에 복귀와 함께 또 득점까지 기록한 우파메카노입니다.
이어 기세를 모아 5분 만에 두 번째 골이 또 터지게 됩니다. 전반 9분 공을 빠르게 몰고 올라간 고레츠카가 왼쪽에서 파고드는 자네에게 스루 패스를 내줬고요. 자네의 컵백을 케인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면서 2대 0으로 앞서 나가게 되는 바이에른입니다. 모처럼 공격기를 가져가지 못했던 도르트문트는 전반 14분 볼을 끌고 박스 안까지 돌파한 말런을 김민재 선수가 단번에 차단시키며 슈팅까지 가져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전반 15분 볼프 브란트 2대1 패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시키던 도르트문트를 또 한 번 차단시킨 건 김민재였는데요. 볼프가 브란트에게 내준 패스를 브란트가 스루 패스로 볼프에게 다시금 연결했고 볼을 끌고 볼프가 침투하는 과정 속 김민재 선수가 등을 지고 막아내면서 골라인 아웃에 성공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낸 김민재입니다. 이같이 공격에서 계속해서 답답함을 느낀 도르트문트는 롱볼을 통해 역습을 전개하는 시도를 하는데요. 이 역시 김민재 선수의 빠른 판단으로 차단이 되고 맙니다. 어느샌가 하프라인 위까지 올라서서 공중볼을 또 따내는데 성공한 김민재 선수는 가슴으로 볼을 흘려주고 다시금 미넨의 공격 기회를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전반 35분에는 김민재 선수의 완벽한 태클로 또 한 번 도르트문트의 공격을 차단시키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롱볼을 통해서 역습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볼프 헤더 맞고 말런에게 전달된 볼이 다시금 볼프로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김민재 선수가 볼프 선수를 향해 완벽하게 태클로 끊어내면서 공격 흐름을 완전히 끊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김민재 선수의 완벽한 태클은 후반전에도 빛났는데요. 50분 외지잔이 브란트에게 절묘한 스루 패스를 내줬고요. 볼을 받은 브란트가 박스 안으로 침투했으나 김민재 선수가 슈팅 직전 완벽한 태클로 차단하면서 도르트문트의 공격 기회를 무산시켜버립니다. 52분에는요. 오른쪽 측면에서 자비처가 말런을 향해 패스를 내줬고요. 곧바로 말런이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나 김민재 선수가 발을 뻗어 블로킹에 성공해냅니다. 자칫하면 위험한 장면이 될 수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의 수비 덕분에 또 한 번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미넨입니다. 이처럼 김민재 선수의 눈부신 활약 속에서 실점을 허용하지 않은 미넨은 케인 선수의 추가골로 한 골 더 달아나게 되는데요. 코만과 원투 패스를 주고받은 케인이 박스 안에서 공을 잡았고요. 침착하게 골문 구석으로 향해 슈팅을 날리면서 3대 0 격차를 벌리게 됩니다. 76분 도르트문트의 공격 기회를 또 한 번 차단시킨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오른쪽 측면의 크로스를 마르코 로이스 선수가 침투하면서 슈팅까지 가져가려 했으나 김민재 선수가 앞질러서 커팅을 하면서 로이스 선수를 꼼짝 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어 87분에는 김민재와 라이머의 합동 수비가 정말 눈에 돋보였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박스 안쪽 로이스가 왼쪽에 리에르손에게 패스를 내줬고요. 리에르손이 중앙 쪽으로 무코코를 바라보며 내준 패스를 김민재와 라이머가 빠르게 돌파하면서 합동 수비를 통해 슈팅까지 가져갈 수 없게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 리에르손이 무코코에게 내줄 것을 알고 미리 무코코 쪽으로 향했던 김민재의 위치 판단 능력이 굉장히 빛났던 순간이고요. 또 몸을 던져서 막았던 라이머 선수의 수비 장면도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 추가 시간에는 해리케인 선수의 한 골이 더 터져 나왔는데요. 교체를 뛸 땐 파블로비치 선수가 중원 싸움에서 또 이겨낸 이후에 넘어지면서까지 케인에게 볼을 전달시켜줬고요. 케인이 볼을 잡은 후 곧바로 박스 안까지 돌파한 이후에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4대 0 완벽한 대승을 거둘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케인은 리그 10경기 만에 15골을 기록하면서요. 분데스리가 득점 순위 단독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현재 기라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득점왕 경쟁에서 더욱더 유리해진 케인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기라시 선수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또 차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케인 선수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대 0 대승을 거둔 가운데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평점을 살펴보면요. 오늘 해트트릭을 기록한 해리케인 선수가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요. 2위로는 2개의 도움을 기록한 르로이 자네 선수가 꼽혔습니다. 오늘 60분간
활약해준 우파메카노 선수가 세 번째로 높은 평점에 위치했고요. 이후 네 번째로 팀 내 네 번째로 높은 순위로 김민재 선수가 꼽히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김민재 선수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90분 풀타임 출전했고요. 태클 3회를 기록했고 공중볼 경합 성공률 100%입니다. 이어 볼 경합도 4회 중 3회를 성공시키며 75%의 성공률을 보였고요. 패스 정확도는 91%를 기록했는데 사실 다른 선수한테는 이 91%가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으나 워낙에 김민재 선수는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번 경기 피로도가 많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체력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85분 이 종아리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컨디션 상태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바고요. 사실상 12월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바이에른은 빽빽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9일 새벽 5시 갈라타사라이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을 앞두고 있고요. 이후 11월 11일 토요일 밤 11시 30분 하이덴하임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A매치 휴식기 이후 11월 25일 새벽 4시 30분 쾰른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고요. 이후 5일 뒤 11월 30일 새벽 5시 코펜하겐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 12월 2일 우니온 베를린과의 홈 경기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상 빽빽한 일정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김민재 선수가 잘 버텨줘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파메카노가 돌아왔지만 아직까지는 풀 컨디션이 아니고 더리티는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민재 선수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힘겨운 일정 속에서 김민재 선수가 또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앞으로도 해외파 선수들의 관련 소식은 한준TV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